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쌤입니다. 공중기사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12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초초요약집으로 개론과 민법이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론은 유튜브 부동산화 이종호 TV에서 볼 수 있고 민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물권적 조언권 하겠습니다. 초초요약집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제가 줄여서 물청이라고 이건 현재 물권자 행사입니다. 한편 채권적 청구권 채청은 현재 채권자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물청,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채청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과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매수인 을이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법률의 행위로 물권, 등기,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을은 아직 물권자 아니라 했죠.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자 아닙니다. 갑과 매매한 채권자로서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채권자죠. 이게 소유권이라 물청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을 청구하는 채권자 지위죠. 채청이 됩니다. 다음 갑소유 X 부동산 있는데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우리 점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들키면 을은 소유자 아니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소유자로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다 소유자 갑이 청구하는 거죠. 소유자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둘 다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너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등기 지워라고 이게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 청구권이 되고 이건 반환 청구권, 인도 청구는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다 물권자가 아니까 물권자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행사적 현재 물권자인가 아직 물권자 아니고 채권자인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청하면 항상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현재 방해자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청하면 자다가도 현재 해야 됩니다. 물청이 크게 세 가지인데 물권적 반환 청구, 방해 제거가 방해 배제 청구고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입니다. 그럼 반환 청구는 물건 점유를 해서 뺏어오는 겁니다. 도둑놈이 자전거 가져가면 내 자전거 내놔 해야겠죠? 다음 방해 배제 청구는 점유 회복 이외의 방법이 다 방해 제거입니다. 이 방은 아직 물건이 침해 안 되고 침해될 염려나 우려가 있을 때 사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 세 가지에 돈 달라는 권리 있나요? 이 세 가지 돈 주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돈 주라는 건 손해배상이고 이건 금전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청 세 가지는 돈 주라는 거 아니죠. 근데 손해배상은 돈 주란 거죠.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이 물청 세 가지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혹시 한 10살짜리 누나 있고 8살짜리 남동생 있다 해보세요. 8살짜리 남동생 있고 10살 누나 있으면 둘이 맨날 싸우죠. 누나가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동생이 가서 이제 못 자기 방해하려고 장난치려고 베개를 뺏어왔어요. 그럼 누나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베개 내놔가 점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반환 청구입니다. 이제 동생이 한 대 맞고 뿔났어요. 누나가 또 자고 있더라고요. 베개 뺏어서 베개 꽉 안고 자고 있으니까 동생 옆에 누워서 자기 다리를 누나 몸에 막 올려요. 못 자게 방해하려고. 다리를 막 올리면 누나가 뭐래요? 다리 치워 그러죠? 방해 제거 배제 청구입니다. 이제 누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방문을 확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방문을 잠갔죠? 그럼 동생이 들어올까봐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방문을 잠갔죠?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그 둘이 싸우는 거 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이 물청과 이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즉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가, 즉 상대방에게 규칙 사유, 규칙의 책임이 기속된다는 거죠. 고의가실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럼 침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고의가실이 없더라도 물권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의가실 분류 요하지 않아요. 고의가실 없더라도 현재 침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반면 이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가실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청과 손해배상은 완전히 달라요. 이 물청 세 가지는 돈 달라는 권리였습니다. 손해배상은 돈 주란 권리예요. 물청의 상대방은 규칙 사유, 고의가실 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고의가실 있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자, 만약에 가볍게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도둑놈이 훔쳐가서 절취해서 도둑놈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자전거를 병한테 팔고 돈 받고 점유를 병한테 넘겼어요. 우리 병이 자전거 사서 타고 있는데 갑이 내 자전거 어디 갔지?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럼 갑은 누구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할까요? 병은 이제 우리 도둑놈인지 모르고 샀죠. 그래서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규칙 사유 없어요. 그래도 병이 현재 침해자니까 얘가 고의가실 없죠. 그래도 현재 침해자에게 내자는 거 내놔는 겁니다. 얘한테 해야 돼요. 우리는 현재 침해자 아니죠. 우리는 옛날에 침했고 현재 침해자 아니죠. 우리에게 내자는 거 내놔 그러면 우리 없어 그래요. 그래서 병 쪽을 살며시 가리킨다고 저기. 그래서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샀으니까 갑의 소유권을 침해할 규칙 사유 없어요. 고의가실 없더라도 얘가 현재 침해자라 이에게 물권적 정권 행사하고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을 썩을 놈, 이 도둑놈, 이 도둑놈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얘는 고의로 훔쳤죠? 고의가실 있죠? 이 도둑놈한테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병은 갑의 소유권 침해할 고의가실 없죠. 그러니까 병에게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병이 현재 침해자라 물권적 정호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청과 손해배상은 따로따로 판단하면 됩니다. 두 개는 아무 상관없어요. 각각 판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에 이제 이 물권적 청구권, 이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도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 소유권에 기한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합니다. 소유권이 대표적인 본권이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지역권과 저당권은 나중에 하겠지만 얘들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든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점유를 뺏어오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가 없어요. 얘들은 방해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만 있고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 우리 시험범위 유치권이 없는데 유치가 점유란 말이거든요. 유치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호됩니다. 라고 이제 나중에 차차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물청은 항상 현재를 꼭 돌아야 돼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금을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가 됩니다. 근데 갑이 이제 내 허락 없이 금을 지었으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그 물권자가 청구하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고 내 땅에서 금을 치워 아까 동생한테 다리 치워 이게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 청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고 등기하면 자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로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등기하면 이제 갑은 전 소유자 옛날 소유자고 병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럼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물권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병한테 와서 병만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병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병에게 이전되거나 소멸합니다. 이 현상을 한 단어로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갑토지 을이 무단 불법으로 건물 지으면 등기 없이 을소유라고 나중에 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사람이 갑에게 전화 와서요. 여보세요 갑. 아니 당신 땅에 누가 건물 지었던데? 허락했어요? 아니 안 했죠. 어떤 놈이야? 쫓아가서요. 쫓아가서 사람이 있길래 야! 이제 철거 청구하려고 야! 하다가 을을 보니까 을이 판팔을 입고 있는데 왼쪽 팔에 용문신이 쫙 있는 거예요. 갑이 순간 문신 보고 쫄아가지고 야 경치 좋다고 그냥 왔어요. 철거 청구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다가 내 중학교 친구는 양쪽 팔에 용문신이 있어. 용문신 막 목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철거 청구 무서워서 못하니까 이제 소유권은 내가 갖고 철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만 물청만 내 용문신 양쪽에 있는 친구한테 양도할까 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갑이 갖고 물권적 청구권만 병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물권이 갑에게 있으면 물청도 갑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죠? 물권은 갑이 갖고 물청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거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 항상 물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한 글자로 현재로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유권에도 물청이 있고 점유권에도 물청이 있다 했죠? 시험은 당연히 소유권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때는 반환 거부해야겠죠? 예를 들어 임차권이 있네요. 임대차는 돈 주고 빌렸죠. 근데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면 임차인은 반환 거부 못 줘야겠죠? 또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권도 정당하게 빌렸잖아요.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면 기간 끝나기 전에 못 줘라고 해야겠죠. 너무 당연해서 시험에 낼까요? 안 내겠죠. 시험은 이 판례를 냅니다. 갑소유 X 부동산 있는데 을이 매수했어요. 매매이 같은 법률행위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했죠? 등기, 죽어도 등기해야 돼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안 하면 을은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을은 절대 소유자인데 을이 돈 주고 부동산 점유를 받아서요. 돈 주고 점유해도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돈 안 주고 점유 안 해도 등기 넘겨받으면 소유자입니다.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을이 소유자 아니면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자니까 야, 너 왜 내 물건 점유하니? 돌려줘 나가 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 아니어도 을은 돈 주고 갑이 점유를 승계해줬죠.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어도 여기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은 탈락을 못합니다. 지금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등기 넘기고 갑 자기가 사라져야겠죠. 탈락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 한 명 더 나와요. 이제 을이 병에게 매매했거나 임대차에서 병이 매매했더라도 을이 미등기라서 병이 등기 안 하면 병도 죽어도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내 물건 병이 점유하네? 야, 너 누구요?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소유자 맞지만 병도 정당한 원인으로 해서 정당한 점유권을 승계받아서 이 병도 여기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못합니다. 지금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세상 시끄럽게 반환 청구할 게 아니라 갑 자기가 을한테 등기 넘기고 자기만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예요. 야, 갑, 너나 꺼져. 너나 꺼져. 너만 꺼지면 돼요. 그래서 이 점유할 권리로서 이 사례가 35회에도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 가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책에 찾아드려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 203페이지에서 아래 반가우리 2번 상대방 현재 침해자 방해자 범인가? 이 1번 약간 그 사례예요. 1번 토지 매수에 있습니다. 을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하나도 매매계약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 점유한데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매도인 써요. 갑 소유자. 갑은 매수인이 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는 자 이게 병에게도 그러니까 을에게도 병에게도 소유권으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왼쪽에 써요. 너나 꺼져. 선생님 너나 꺼져라고. 쓰라니까 너나 꺼져. 누가 안 봐요. 괜찮아요. 누가 안 봅니다. 뭐 본인도 안 보는데 본인 책을 누가 보겠어요. 선생님 너나 꺼져. 앞으로 너나 꺼져로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213조 있죠? 위에 213조 있잖아요. 213조에서 아까 점유할 권리 동그라미 치시고 점유할 권리에서 여기 1번으로 화살표 그 점유할 권리 213조 점유할 권리의 대표적인 판례가 이 동그라미 1번 화살표에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화살표에 두셨죠? 자 이제 214조가 소유물 방해 제거가 배제 같은 말이고 예방 청구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이게 방해 제거나 방해 배제 청구. 다음 소유권을 방해한 자 염려 동그라미. 염려는 아직 물권이 침해 안 됐고 침해될 우려가 있죠. 그럼 힘이 약해서 여기 이나 동그라미. 이나예요. 또는입니다. 또는이에요. 및 그럼 틀려요. 이방 과 틀립니다. 둘 다가 아니라 또는이다. 좀 이따 점유권에서도 염려 나오면 이나 또는입니다. 그래서 염려 나오면 이방 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는데 둘 중에 선택이죠. 영어로 or 이나입니다. 및 그리고 과 틀려요. 자 이제 청구권자가 현재 물권자죠. 그래서 미등기 무거금을 양수인은 매수인인데 등기했단 말 없죠. 매수인이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자 아니니까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물청 행사를 썼어요. 다음 전 소유자도 현재 물권자 아니죠. 못합니다. 현재 물권자 아니에요. 아까 했죠. 갑이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전 소유자 갑은 물청 못하고 현재 소유자 병만 할 수 있다고 방금 했습니다. 네, 상대방 현재 침해자. 이게 아까 동그라미 1번 너나 꺼져 써놨죠? 감 너나 꺼져. 그리고 이건 이제 점유권에서 자세히 하지만 잘 보세요. 여기 두 명. 이 두 명 잘 보시면 둘 중에 누가 점유자로 써 있죠? 누가 점유자로 써 있어요? 이걸 보고 또 점유자 읽으면 안 되지. 이게 점유자 써 있잖아, 여기. 얘가 점유자로 써 있죠.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청 행사할 수 있고 물청 상대방 될 수 있다. 얘는 점유자 아니라 써 있죠. 얘는 뭐든지 없다 안 된다요. 물권조 초원권 행사할 수 없고 상대방도 될 수 없다고 점유권에서 자세히 합니다. 일단 얘는 점유자라고 써 있죠. 뭐든지 있다면 되고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죠. 뭐든지 없다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 철거 청구하겠죠.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그럼 철거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건물 소유자 있죠. 그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니꺼 철거해라고 니꺼 치워 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을 매수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등기 안 하면 소유자인데 매수해서 점유하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이자에게 네가 소유자 아니어도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거 청구 나오면 기억하세요.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둘 중 하나입니다. 즉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 무단으로 금을 신축하면 을돈으로 신축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일단 을소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병한 뒤 임대차에서 현재 임차인 병이 점이에요. 갑은 을, 병 둘 중에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까요? 소유자가 을이죠. 을. 그래서 을에게 니꺼 철거해라고 니꺼 치워 니꺼 치워 병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 을에게 합니다. 비교할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을돈으로 일단 지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을소 일단 이걸 병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등기라서 병이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매매 법률행위인데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라 했어요. 여전히 의리 소유자입니다. 근데 병이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여전히 의리 소유자라 여기도 원칙대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라고 하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돈 받고 팔았죠. 돈 받았죠? 을은 앞으로 이동이 절대로 안 와요. 여긴 병밖에 없거든요. 윗살이 임대는 다르죠. 을은 임대차 했죠. 그럼 을은 여기 계속 오겠죠. 우리 계속 오니까 을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긴 돈 받고 팔았죠. 을은 중국 가버렸습니다. 갑은 을 절대 못 잡아요. 여긴 병만 있기 때문에 병에게 철거 청구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근데 병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인데 매수해서 점유하죠. 그럼 병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을이 소유자지만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을과 병 누가 철거해야 할까요? 소유자가 철거할까요? 아니면 돈 다 주고 점유하는 병이 철거할까요? 병이 철거하겠죠. 만약에 을이 철거한다면 을은 돈 받았는데 돈 받았죠. 등기를 안 넘겼죠. 병이 제주도 간 사이에 을이 싹 철거해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을이 소유자지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돈 다 준 병이 철거해야 돼요. 그런 병을 사실상 처분권 있다 부르고 그리고 병에게 때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소유자 아니잖아.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네가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청구 나면 기억하세요. 네 거 치워 대신 치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203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입니다. 타인 토지, 갑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 을이 건물했죠?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그 건물 소유자 임차 임평이 아니에요.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있습니다.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4번 탐험 갑토지에 을이 건물을 무단 신축하고 건물 등기 없이 병에게 양도가 매도죠, 매도. 매수인 병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자니에요. 양도한 경우 병은 소유권 침해하지 못했더라도 병에게 사실상 처분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4번 했습니다. 대신 치워. 3번, 4번 묶어서 3번 네 거 치워, 4번 대신 치워 하세요. 자, 이제 건물에서 나가라고 태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네 거에서 나가 그러면 초딩도 안 나갑니다. 네 거 아니니까 나가 그러면 초딩도 나갑니다. 즉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을돈으로 쟀으니까 일단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을이 점유합니다. 그럼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네요. 갑 토지 소유권 침해당했죠? 갑은 내 땅에서 건물 치워,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이게 방해 배제 청구 그리고 내 땅 돌려달라고 토지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못합니다. 건물을 을소유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하죠. 나가라 못합니다. 건물이 나간다면 갑이 건물 공짜로 먹으려고요. 그 인정 못해요. 갑의 소유물은 토지죠. 토지니까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내 땅 돌려줘 할 수 있지만 네 거에서 나가 못합니다. 네 거에서 나가 못해요. 세 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인데 이걸 병에게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합니다. 아까 누구에게 철거 청구했죠? 네 거 치워, 네 거 치워. 그럼 철거하려면 병 나가야겠죠. 철거할 테니까 병 나가라고 퇴거나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한마디 했죠. 이 건물이 주택이고 이 병은 주택 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대항력 취득에 있으니까 못 나가 그랬어요. 근데 여긴 나가야 됩니다.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갑에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항력이란 주택 소유자가 주택 소유권이 A에게 바뀌면 그 신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불법이라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마찬가지
병이 전세권도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임차권 대항력 있죠. 전세권 대항력 있죠. 그래도 가백에 대항 못합니다. 이 건물 애초 불법이라 철거해야 됩니다. 라고 판사가 설명하니까 병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뭘 하셨죠? 뭐 많이 모르겠네. 병이 뭐 많이 몰라요. 그래서 병이 또 한마디 했어요. 아니 보세요. 을은 안 나가잖아. 을은 안 나가죠. 왜 저만 나가라세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더 이상 논리적 대화가 안 돼요. 한마디 했죠. 야 병, 네? 야 병, 네 거야? 네 거냐고? 아니요. 나가 그랬어요. 을은 자기 거라 안 나가는 거야. 알겠지? 너는 네 거 아니지? 나가. 그러니까 네, 진짜 그리 말하지. 진짜 그리 말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 네 거 아닌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태거 청구 나오면 네 건가 아닌가? 네 거면 안 나가요. 네 거 아니면 나간다. 잘 비교하세요. 여러분 그 이제 동그란 5번 갑소유 토지에 건물을 무단 신축한 을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을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할 수 없다. 5번 씁니다. 네 거에서 나가 X 네 거에서 나가 X 6번 타만 갑소유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해서 병이 대항력 갖추고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권에게서 병에게 퇴출거나 퇴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써요.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네 거 아니니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3, 4, 5, 6 이 4개 잘 비교하세요. 제가 판례 이름도 아주 멋지게 4가지 지어줬죠. 그 동그라미 1번은 너나 꺼져 했죠? 너나 꺼져. 그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네, 이어서 잠시 시효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형법에 있고 민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소멸시효는 시험법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그 권리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권리 없애버립니다. 즉 권리가 있더라도 행사하지 않고 권리 이외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있는 권리 없애버립니다. 반면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어요. 없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없는 권리 만들어준 제도를 말합니다. 이건 시험범위는 나중에 공부해요. 그럼 취득시효는 시험범위 아닌데 자 취득시효는 아니 소멸시효 시험범위 아니에요. 이 소멸시효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이때 돈 빌려줬죠? 이때부터 10년 안에 돈 갚으라고 행사해야 돼요. 10년간 돈 갚으라고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그 채권 없애버립니다. 앞으로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없애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불사 9년 10개월 만에 돈 갚으라고 청구하면 소멸시효 9년 10개월 싹 없어지고 이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진행합니다. 그럼 또 이때부터 10년 안에 돈 갚으라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이때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근데 또 이때부터 님이랄 또 9년 8개월 만에 돈 갚어 하면 또 소멸시효 다 없어지고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또 10년이 진행합니다. 또 10년 안에 돈 갚아야 돼요. 안 하면 이때 없어집니다. 근데 또 이 님이랄 이때 또 편지 중과하면 소멸시효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약 9년 10개월마다 돈 갚아하면 소멸시효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채권이 아니고 채권 및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재산권은 20년 소멸시 걸립니다. 채권 소멸시 10년이에요.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지역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역권은 용익 물권이죠. 그러니까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닌데 얘들이 20년에 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역권이 있는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지역권 없애버립니다. 주의하실 게 지금 공부한 거 있죠? 얘들은 우리 공부할 때만 써먹어야 돼요. 실생활에 써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말해주면 큰일 나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소멸시효 1년, 3년짜리 엄청 많아요.
시험범위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실생활에 소멸시효 1년, 3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누구한테 말해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책임질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개인 간의 돈 거래가 10년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상법이라 소멸시효 10년 아니고 또 달라요. 여기 절대 사회에 써먹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만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만 써먹어야 돼요. 우리 시험 뭐가 나오냐? 자, 우리 시험 이거에 나와요. 두 줄만 하면 돼요. 이 채권적 조항권은 채권처럼 10년 소멸시효 대상인데 소유권에 의한 권리는 물정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해서 우리 시험 이 두 줄만 하시면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원리를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취득시효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이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근데 이 반환 청구 두 개 비교, 반환 청구. 소유권에도 반환 청구가 있고 점유권에도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힘이 세야 할까요? 당연히 왼쪽 소유권 힘이 세야겠죠? 점유권 힘이 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나중에 하겠지만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전거를 도둑놈이 도둑질에 가서 도둑놈이 타고 다니면 도둑놈 점유권 있거든요. 근데 그 도둑놈 점유를 누가 또 뺏어가면 도둑놈도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나중에 공부합니다. 웃기죠 이게? 나중에요. 좀 성질라도 좀 참으세요.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한없이 인정하면 아주 도둑놈이 판을 치니까 뭔가 제한시켜야 돼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아무 제한 없이 어떤 사유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점유권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어요. 침탈이 아니라 사기당하면 못합니다. 유실 잃어버려도 못해요. 침탈이란 의사에 반해 점유를 뺏긴 겁니다. 도둑질, 강도질을 말해요.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는 내가 기분 좋게 속아서 내 손으로 준 거라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둑놈 점유를 누가 뺏어갔다. 그럼 침탈이면 도둑놈도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도둑놈이 사기당했다면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단 소유권이 있다면 아무 제한 없어요. 침탈도 가능하고 사기도 가능하고 유실 잃어버려도 가능합니다. 점유권만 침탈이 가능합니다. 행사기간 소유권 아무 제한 없어요. 항구적이죠? 근데 점유권은 1년 내에 행사됩니다. 도둑놈도 가능하니까 이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자, 204조.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할 때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자, 2항은 볼 필요가 3항 2항 X. 2항 생략이 있습니다. 1항 청구권은 침탈당하고 1년 내에 행사되나. 그래서 침탈 1년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구죠? 모릅니다. 그냥 갑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점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 점유를 을이 점유를 침탈해 갔다. 도둑질, 강도질했다. 그러면 갑은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갑이 도둑놈이었더라도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이 막 100만원짜리 비싼 자전거 타고 있더라고요. 중학생짜리가. 대학생 병이 믿지야 본전이니까 가서 한번 거짓말 쳐봤어요. 자전거 병 자기과인데 거짓말로 야 중딩 그 자전거 내 건데 너 어디서 났어? 너 주웠지? 빨리 내놔 내 거야 라고 병이 자기 것 따인데 거짓말로 자기 것이라고 내놓으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동공이 흐려지더니 내주더라고요. 내줬어요. 그래서 병이 사기쳐서 자전거 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실을 갑이 나중에 알았어요. 갑은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갑은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해요. 점유권으로는 침탈일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사기당해서 점유를 넘겼다면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렇게 점유는 침탈만. 물론 갑에게 소유권도 있다면 사기 경우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점유권만 생각하면 점유권으로는 사기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1년 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힘이 더 세야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간접 점유자는 나중에 점유권을 산다 했지만 점유자라고 써 있으니까 뭐든지 있다. 점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죠. 뭐든지 없다. 점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일단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자, 205조.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은 때 그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6조. 점유자가 점유 방해에 염려가 있는데 염려의 동그라미죠. 그럼 또는 동그라미. 아까 소유권도 염려가 있으면 이나 또는, 점유권도 염려가 있으면, 아직 침해 안 됐으니까 이나 또는입니다. 및 x 그리고 x 예방과 x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염려 나면 주의하세요. 다음 손해배상과 물청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자다가도 현재 떠올라야 돼요. 물청이란 현재 물건이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때 이거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게 물청입니다. 안 없애다가 방해가 종료가 되어버리네요. 그럼 이제 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 종료된 결과적으로 해야 돼요. 얘들은 다 손해배상이고 얘들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유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유리판이 영국산 크리스탈 5천만원짜리 5천만 이 유리판이 5천만원짜리인데 엄청 얇고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엄청 얇아요. 네 얇은 5천만원짜리 위에 누가 무겁고 더러운 짐을 떡 올려놨어요. 이 엄청 무거운 짐 올려놨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 뭐가 걱정돼요? 걱정되죠? 어머 이거 깨지면 어떡해 5천만원짜리. 어머 깨지면 어떡해? 걱정되죠? 깨지기 전에 그 물건 치워. 그게 물청이에요. 현재 깨지기 전에 그 방해 제거해. 이게 물청입니다. 안 치우다가 어머나 5천만원짜리 깨져버렸네.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치워 그럽니까? 이미 깨져버렸는데. 이제 5천만원 비용이나 뭔가 결과 제거해야겠죠. 이쪽이고 여긴 다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하겠죠? 뭐 장기를 뜯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 해결하죠. 이게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물청과 손해배상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교재 자 205페이지 동그라미 2번 214조가 방해 배제가 제거 청구권 물청이죠. 물청 규정이 와요. 소유자가 침해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하는 데들은 비용 이건 손해배상인데 비용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민법 214조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와요. 이 비용이나 이 비용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되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3번은 굵은 식 4개 보이죠? 그 중에 어디가 현재가 있죠? 첫 번째 여기 현재 있죠? 마지막 현재 있죠? 이들이 물청과 연관이 있고 여기 현재 없죠? 이건 물청과 연관 없어요. 결과 제거도 물청과 연관 없습니다. 현재 있어야 물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3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에 있어 방해라면 자 가로쳐요 가로 현재에도 지속적인 침해를 의미하고 현재가 있죠. 손해 계정과 다를 것이어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하는 것이 돼서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둘 다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 가르치세요. 이것을 물청 내용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가 있어야 물청과 연관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물청과 연관이 없습니다. 다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물권적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꼭 맞춰야 돼요. 자, 1차 퀴즈 두 개입니다. 초초의학집 민법개론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문제집도 민법개론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만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충분히 합격합니다. 아니 이것만 제발 보세요. 이거 볼 시간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절반만 알아도 합격해. 절반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